자, 그리고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폭염 속에 주차장에서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측이 냉풍기는커녕 공기 순환 장치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한 달 넘게 지난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코스트코 사망 노동자 고 김동호 씨의 아버님 김길성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느라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전에 그 쿠팡 이야기 좀 나눴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아버님? 네, 예, 들었습니다. 얘기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쿠팡도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기준으로 젊은 근로자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비극적인 사고들이 지금 정부의 권고사항으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법률 개정이 그냥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모든 근로자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좀 더 자기들의 삶의 질을 높였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드님이 네. 애초에 주차나 카트를 관리하던 분이 아니었다면서요? 네네. 저희 아들이 2019년 4월에 입사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캐셔 업무로 다시 보직이 변경돼서. 캐셔 업무? 네네. 4년 2개월 동안 업무 수행하다가, 주차 부서에 결혼이 한 명이 생겨가지고, 6월 5일 주차 부서로 보직 변경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적응도 하는 짧은 기간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사고 후에 네. 이 사측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냉풍기는커녕 공기 순환 장치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휴게 공간도 5층에 딸랑 하나만 위치해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혹시 그 뒤에 좀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 좀 들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층마다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냉풍기는 역시 돌아가다 안 돌아가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순환 장치는 제가 두 번을 방문했었는데, 네. 그 전보다는 크게 틀어놨는데 그것도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여기서 온도 체크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온도 체크는 그 전에 저희 아들 사망 전에는 아예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망한 당일날에도 부랴부랴 저녁 시간 9시 넘어서 온도 체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온도 체크가 실질적으로 어떤 편법으로 해서 저는 저기 온도 체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온도 체크를 자주 하는지 가끔 하는지 모르겠는데 체크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다. 네. 얼마 전에 야당 의원들이 그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네네. 이때 휴게실에 리클라이너 의자하고 각종 냉방 장치들도 갖다 놨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거든요. 네. 아버님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거는 단순히 보여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전언을 들은 바로는 어느 누군가가 간담회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로 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 원가 절감을 하면은 나중에 연말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갖고 보통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예, 각 점포별로 네. 점장하고 부점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가져간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가 절감을 하면은 많은 돈을 좀 가져가겠죠. 그래서.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 야당 의원들이 오거나 이럴 때 어떤 보여주기 차원에서 설치했다가 다시 빼고 이러는 현실이라는 겁니까? 정리하자면? 저는 일단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휴게실에는 어떻게 구비되는지 확실히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네. 코스트코 대표이사가 빈소에 와서 아드님이 병을 숨긴 게 아니냐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지난주가 아니고
장례, 그러니까 저희 아들 사망 이튿날에 그 대표이사하고 또 본사 관계자분들 몇 분이 오셔갖고 네. 조문을 일단 하셨어요. 근데 조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대표이사가 직원들 앞에 가서 원래 병 있지 하면서 또 다른 한 분은 원래 병인데 속이고 입사했지 이런 식으로 그 직원들 앞에서 아주 막말을 퍼부었더라고요. 아, 직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다. 네네, 제 앞에서 그랬던 게 아니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 좀 막말을 심하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판단으로는 그날 아침부터 사망진단서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주고 있다가 그럼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줘야 된다.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주면서도 이게 직장 내에서 사망을 했으니까 이게 중대재해로 신고를 먼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사망진단서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병사로 몰고 가려고 그렇게 사망진단서 계속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병사로 몰고 가려고 아침에 사망진단서를 이제 받고 나서 저녁 때 조문 와서 그렇게 병 있는 걸로 원래 자연 병사를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던 것 벌써 바닥을 이렇게 깔아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그 사망 진단서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게 최종 진단서가 아니라 최초 진단서를 토대로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네. 전해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본사 그 상무하고 한번 통화를 했더니 예. 산재는 유적 측에서 하는 거라 그거는 유적 측에서 이제 알아서 하라는 입장으로 나와갖고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산재 같은 경우는 유족이 하는 거는 맞긴 맞지만 산재 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산재 신청입니다. 유족이 하는 건 맞긴 맞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본사에서 협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CCTV도 요청을 했었고, 또 근무일지 내지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CCTV도 마스킹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불하면 해주기로 했다가, 자꾸만 그게 번복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산업안전공단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야 CCTV를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근무일지 자체는 아예 없다고, 처음부터 없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다른 루트로 근무일치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당연히 업무 연관성을 따져야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회사 안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소문까지 놔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제 병사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고혈압으로 사망했다느니 아니면 또 일반 지병이 있어서 사망했다니 심지어는 자살까지 했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고 저희가 합의를 했다는 등 산재를 해주기로 했다는 등 그런 소문까지 놔둔 입장에서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시 삼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작업 환경이 그 열악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망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정리를 하시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어제 좀 전해진 소식이 네. 직원 동료들의 동의도 없이 코스트코 측이 무단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을 해서 네. 이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할 때 변호사가 그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 다른 직원한테 들었던 전원인데 예. 노동청에서 일단 지난달 29일인가 조사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직원 2명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가 대동을 해갖고 그 직원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진술을 못했다고 다른 직원한테 전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감시였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입막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임계 자체가 직원들이 동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사측에서 임의대로 직원들 2명 이름을 기재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언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나요? 네네. 그리고 경기지청 중대재해 그 감독관님한테도 갈 때 여기 상무가 변호사가 같이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도 변호사가 또 대동하고 하루 조사받는 과정 내내 옆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이라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본인 그 직원 본인은 어떤 뭐냐면 전혀 어떤 뭐 선임계를 써준 적이 없는데 네. 변호사가 그러니까 대동을 했다. 네네.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임의대로 사측에서 이름을 거기다 기재해가지고 선임계를 지출하니까 또 노동청 관계자분들은 선임계가 들어왔으니까 예. 어떻게 자기들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지청 방문해서 진술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전례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차단 좀 시켜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선임계가 들어왔으니까 또 조사관님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진술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그나저나?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예. 조금 더 보완하면서 지금 일단은 저희 아들 3대 처리가 우선이라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 네. 살아생전에 지금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 처음에 그 6월 5일 날 주차부서에 갔을 때 예. 저는 이제 급고 좀 말렸었거든요. 아, 말리셨어요? 네네. 제가 몇 번을 가서 주차하고 직원들 업무를 보는 걸 보니까 너무 이제 가령 주차 코스트코 주차 카드는 굉장히 무거워요. 예. 그거를 고무줄에 묶어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끄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걸 저런 식으로 할까? 다른 국내 마트들 보면은 로봇도 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아들도 주차부서로 발령이 났다길래 급금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돼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차부서로 발령나서 이제 그쪽으로 간 다음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혹시 뭐 직접 지켜보셨어요? 네네, 좀 많이 들어올 때마다 좀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하다는 소리도 했고 또 6월 17일 토요일에는 집으로 오자마자 대자로 눕더니 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43,000보 걸었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43,000보를 걸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날 12시에 출근해서 1시간 전자근무까지 하면서 10시에 끝났는데 예. 10시까지 43,000보 한 26kg를 무거운 철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특히 이제 그 노동자들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네. 아마 남다른 신경으로 아마 그 뉴스를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네네. 드세요, 아버님? 저희 아들 이제 사망한 이후에 많은 동료들이 찾아주어서 많은 애도도 해주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록 아들은 볼 수 없지만 먼 곳에 있지만 저희 아들이 사고가 헛되지 않게 예. 사측에서 지금부터라도 직원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환경을 질 좋은 환경으로 좀 바꿔주었으면 지금 있는 동료들이 조금 더 질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연말에 그 점포의 어떤 간부들이 받는 인센티브라는 게 결국은 노동자들의 목숨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네, 그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트코 하남점 사망 노동자 고 김동호 씨 아버님 김길상 씨였습니다.